안녕하세요. 저는 오세혁입니다. 북한에서는 1999년에 탈북을 했고요. 중국에서 한 2년 반 살다가 이제 2002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북한에서는 황해도 해주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이제 99년도가 참 저희 가족한테도 힘든 시기였고 아마도 그 황해도 지역 사람들한테도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몰랐고 하나원에 있을 때는 오히려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도 있었고. 왜냐면 거기는 딱 이제 저희들끼리만 있었으니까 이제 3개월 동안에 이제 있는 것도 좀 갑갑했고 하니까 빨리 나가서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었고, 근데 이제 사회에 딱 나와서 아파트를 도착을 했어요. 집에 딱 들어가니까 집안에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그냥 막 저 벽지 발라놓은 저기 뭐 페인트 아니 저기 뭐 본드 냄새 그것만 있고, 뭐 이제 청소도 다시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도착을 해서 그때 이제 막 누구하고 말할 사람도 없고 텅 빈 방에 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말 무엇부터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날 저녁은 정말 이렇게 꼬부리고서는 새우잠을 잤어요. 뭐 덮을 것도 없고 하니까. 다행히 7월이라 이렇게 뭐 많이 춥지는 않았는데 그때 좀 너무 이렇게 공허한, 그 막막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다음 날 아침에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저기 강남에 있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 했더니만 그 하나원에서 이제 저는 이 집을 받아서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원에 있는 목사님한테 제 주소를 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 연락처를 주면서 한번 연락을 해봐라. 이제 그렇게만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한 일주일은 지나서 연락을 해봐야지 했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다음 날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비실에서 누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나 찾아올 사람은 없는데 해서 밑으로 내려가 봤더니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가족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그 청년부 담임하신 분,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듣는데 그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집 주변에 있는 냉면집에 가서 이제 냉면도 먹고 그랬죠. 나도 뭔가 지금 해봐야 된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 한 2집 건너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사셨는데 새벽에 그 일용직 일하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한번 따라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새벽에 이제 5시 일어나가지고 그분 따라가지고 그 직업 소개서로 갔죠. 가가지고 이제 신분증 내고 해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7만 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내 힘으로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갔다는 게 그게 너무 이제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비로 7천 원 내고 이제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막 자랑하느라고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막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반겨하시지 않더라고요. 지금 지나보면 그때 아직 젊었으니까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다른 걸 한번 도전해보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제 대학교를 자꾸 가라고 했죠. 근데 그때는 내가 대학교를 꼭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취직도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바엔 돈이나 열심히 벌자 해가지고 그냥 뭐 어디 이렇게 전단지 보다가 사우나에서 때 미는 거 있잖아요. 셋이나 하는 거. 그거 보고서는 거기 학원에 찾아갔죠. 거기서 한 2, 3개월 배우고 이제 사우나에 가서 이제 실습도 하다가 이제 취직을 했죠. 그래서 저기 응암동에 있는 사우나에 가서 때밀 일을 했죠.
그걸 한 6개월인가 했어요.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눈 뜨자마자 눈 비비면서 지하철 첫 차 타고서는 이제 그 사우나에 도착을 하면은 사우나에 가서 뭐 아침밥 먹고 그냥 저녁에 10시에 끝나면 또 집에 오면 하고 주말에는 그냥 거기서 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은 뭐 벌긴 벌었지만 뭔가 이렇게 삶의 의미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문득문득 내가 한국에 왜 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이 전부는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때 처음 얼핏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대학교에 한번 들어가야겠다. 이제 대학교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름에 그만뒀을 것 같아요. 2013년에. 그리고 이제 다시 편의점 알바하면서 이제 대학교 준비를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2004년에 공사학번으로 26살에 이제 중국어과 입학을 했죠. 제가 만약에 주변에 물론 이제 목사님도 그러셨고 이제 청년부의 그때 형제들도 대학 가라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야 남한에는 기둥뿌리 뽑아가지고 대학 보낸다는 얘기도 있는데 너 그래도 나라에서 좀 도움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꼭 대학교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아마 가족이었다면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말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뭔가 이렇게 가족처럼 막 이렇게 목덜미 치고서는 막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좀 상의할 사람이 없어서 그때 좀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니까 아무리 뭐 주변에서 얘기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셨다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제가 겪었던 고민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거는 아마 북에서 오는 친구들이 다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혼자 온 친구들이라든지 또 제가 또 이제 대학교를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던 친구들,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또 남한에 왔지만 여전히 혼자라는 뭐 느낌 혹은 뭔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사회적인 장벽이라든지 또 그런 편견이라면 편견 뭐 그런 거를 다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만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 발 뒤로 물러서 보니까 저보다 또 더 어려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민을 겪을 때 이제 아무래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선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다시 용기를 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한국에 2004년에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대학교 공부하고 무려 대학원을 2개씩이나 나오고 뭐 이렇게 하게 되리라고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단지 그때마다 제가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래서 그걸 해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막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마무리를 하고 완주를 했더니 오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완주를 하나하나씩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어렵고 또 힘든 때가 있다면 찾아다니면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듣고 이제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용기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